15강 2번 한문장 요약. 한문장 요약은 먼저 요약문을 본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요약문을 이제 이거는 보면서 보기를 이제 동시에 확인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자, 푸는 순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지. 자, 그럼 요약문으로 가보면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outcomes of an event on the skill versus luck continuum,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on the skill versus luck continuum, 그러면 말 그대로 하자면은 이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얘기지. skill vs luck continuum. continuum은 continue 하면은 계속된다라는 얘기고, 어미 붙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명사를 만들어 주게 되지. 그래서 연속체 이런 의미가 되지. 그러면 스킬 대 럭의 연속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연속이 돼 있어. 이쪽이 스킬 기술이고 이쪽이 이제 럭 운이야. 그러니까 기술과 운, 이게 연속되어 있는 이 연속선상이라고 얘기했어. 이 연속선상, 연속체 위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벤트가 여기서 일어나. 그러면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경우에서는 다양하게 있겠지. 딱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면은 기술과 운이 50대 50으로 작용한 경우가 되겠고, 이쪽 끝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기술이 100이고 운은 빵이고, 이쪽 끝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운이 100이고 기술과 상관없이 운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대 운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more a sample size, 더 어찌한 샘플의 사이즈가 요구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사건을 이해할 경우에 더 어떤 샘플 사이즈냐, 둘둘 리미티드 사이즈냐, 제한적인 샘플의 사이즈냐, 아니면은 extensive, 둘이 이제 대조가 되겠지. 광범위한, 크기가 큰 거지. 그러니까 작은 샘플만 있으면 되냐, 아니면은 큰 샘플이 요구되냐, 이렇게 되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냐면 on the log side, 여기서 log side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야. log side에 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이냐면 이제 럭 사이드에 있는 사건들이 되겠어.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행운, 운이 많이 작용하는 이런 사건들이지. 그럼 이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려면은 샘플의 크기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유가 나왔어. 큰지 작은지에 대한 이제 근거, 이유가 되겠지. 왜냐하면은 the outcomes are less b, 그 결과가 덜 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운 쪽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결과는 덜 어찌하다. 그러면 덜 만족스럽냐, 이거는 하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둘둘 자리만 따지면 되지.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 되겠고, 그리고 variable, 그러면 vary, 변화한다는 얘기니까 변화하는, 변수가 있는 이런 얘기지. 여기도 predictability 명사보다는 지금 여기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보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outcome이 주어고 are이 동사고 이 B 자리에 이제 보어가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 이유가 되는 부분이, 그 결과가 덜 다양하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상식적으로 볼 때
운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경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이렇게 되겠지. 덜 예측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측이 힘든 거지. 그리고 앞에는 그러면 예측이 힘드니까 표본이, 샘플이 작아야 되냐 커야 되냐 그런 얘기지. 예측이 힘드니까 샘플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 그나마 이제 예측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광범위한 샘플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는 4번을 벗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뭐 본문까지 갈 필요 없고, 요약문을 보고 보기에서 둘둘 찾아가지고 범위를 좁혀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많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내려면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만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내야 그게 제대로 된 문제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뭐 본문까지 갈 이유가 없지.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If you have an activity, 만일 당신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야. 어떤 활동이냐? The results are nearly all skill. 그 activity, 그 행위의 결과가 거의 모두 스킬인 거야.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동인 거지. 그러면 아까 이제 비유적으로 했던 거면은, 자, 여기가 이제 기술 스킬이고 이쪽이 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어떤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냐면 거의 모두 스킬에 의해서 좌우돼. 그러니까 이쪽인 거지. 이쪽 100%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가까운, 자, 이런 어떤 액티비티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야. 이런 활동이야. 그러면은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이런 경우에는 커다란 샘플, 커다란 표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작은 샘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이쪽 이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럼 뭐란 얘기냐? 그런 활동은 큰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 그 요약문에서 정답을 찾을 때 여기서도 이제 근거가 나오게 되지. 이거에 반대가 될 테니까.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raw reasonable conclusions.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이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draw conclusions니까 결론을 draw는 끌어내는 거니까 우리말로도 그렇게 쓰지. 합리적 결론이지. reasonable, reason이 이제 이성.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커다란 표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본이 별로 없어도 어차피 기술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스프린터, 세계 수준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will beat, 이길 거다, an amateur every time, 아마추어를 이긴다는 얘기야. beat, 이긴다. every time이니까 매번 이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픽 우승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하면은 그 올림픽 우승 선수가 100m 달리기 이런 경우에서는 언제나 이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많은 표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거는 스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스프린터라는 경기가 어떤 활동이냐면은 이게 바로 거의 모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측이 쉬워. 그래서 표본도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And it doesn't take a long time to figure that out. 그리고 it takes, 그러면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이었지.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take a long time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뒤에는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게 돼 있지. to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to 이해하는 거. to figure that out.
figure out 하면은 무엇을 알아낸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어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어 동사가 오게 되면은 대명사 목적어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게 되지. figure that out, figure it out 이런 식으로 figure out that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대시 가리키는 말은 바로 여기 and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세계급 선수가 언제나 아마추어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이걸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활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but 대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는 운 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제는 하지만 as you move toward the luck site on the skill luck continuum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과 운의 컨티누엄 이 연속체 위에서 toward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luck side니까 운이 있는 쪽으로 네가 move toward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얘기야. 나아가게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운 쪽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어디로 나가냐?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운이 있는 쪽으로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you need an ever larger sample. 자, 뭐가 필요하냐? 훨씬 더 커다란 샘플, 표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역시 부사의 목적이지.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s of skill. 이 기술의 contribute 하면은 어디에 뭐를 함께 트리비트 준다는 얘기야. 함께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공헌 기여 이런 말이지. 기술의 기여, 기술의 공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커다란 샘플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기술과 럭 여기까지 됐지. 기술과 이 행운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causal factor니까 cause 원인이란 얘기니까 causal factor 하면은 원인이 되는 요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인과적인 요소들이지. 이게 이제 기술이야. 이 인과적 요소에 해당하는 기술과 운 이 두 가지의 기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커다란 샘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술 쪽과 이쪽이 운 쪽이야. 그러면은 이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이 경우에는 샘플이 표본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이 작아도 돼. 그런데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표본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샘플이 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지.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시를 하나 또 들어주고 있어. 표본이 작을 때 예시 하나 아까 들었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운이 작용하는 경우에 또 이제 예시가 되겠지. 예시.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but 이 부분에서는 운이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시, 기술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는 단거리 경주를 예를 들었고 운이 작용하는 경우에 또 이제 예시를 들어. 뭘 들었냐면은 In a game of poker, 포커 게임을 예를 들었지. 이 포커 게임에서는 A lucky amateur may beat a pro in a few hands. 이 운 좋은 아마추어가 may beat a 프로 포커 선수를 may beat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포커 게임에서는 in a few hands니까 몇 번의 핸즈에서는 핸즈라는 거는 이제 게임을 그 횟수를 말하는 거지. 몇 판을 했을 경우 무슨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몇 판을 했을 경우에 운 좋게 이길 수도 있어. 몇 판만 하게 되면은. 하지만 the pro's edge would become clear. 이 프로가 가지는 edge라는 거는 가장자리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 조금씩 밀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어떤
이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프로가 가지는 이익 또는 이제 장점 이런 거지. 프로의 장점이 클리어하게 될 거다.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프로의 장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야. As they played more hands니까 더 많은 판의 게임을 하게 될 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의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운 좋게 몇 판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지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프로가 이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운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 소수의 샘플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몇 판 했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더 많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샘플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if finding skill is like finding gold, 그 다음에는 like니까 이거는 또 이제 비유를 들어주었어. 비유. 앞에서는 이제 예시 드는 것까지 했고 여기서는 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기술을 찾는 것이 황금을 찾는 것과 같다면, 그러니까 기술을 찾는 거를 황금을 찾는 거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렇다면은 the skill side of the continuum, 그 기술과 운의 그 연속체에서 그 기술 측, 기술 쪽이 뭐와 같냐면은 기술 쪽은 like walking into Fort Knox, 이거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스킬 사이드 이쪽이야. 기술 쪽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같냐? 비유를 한 거야. 이제 기술 쪽은 walking into Fort Knox, Fort Knox에 걸어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Fort Knox, Fort라는 거는 이제 Fort나 Fortress, Fortress는 이제 Fort에다가 이제 S가 붙은 형태야. 여성형 형태가 된 건데, 어쨌든 Fort 이거는 이제 요새지, 요새. 여기도 Knox,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뭐냐면 Fort Knox라는 게 실제로 그 군 기지에 있는, 요새화된 군 기지에 있는 저장고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 금을 저장해 두는 저장고야. 그래서 이제 군 기지에 있지, 켄터키주에 있는 군 기지에. 자, 이곳에는 미국의 골드 리저브라는 거는 이제 뭐를 갖다가 어디다가 저장해 둔다, 비축해 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 황금 비축량, 그 비축돼 있는 그 황금들이 하우스드니까 보관돼 있다는 얘기지. 보관돼 있는 곳이야. 그래서 the gold is right there for you to see. 네가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되면, 이 요새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야.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황금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바로 그냥 황금 덩어리들이, 엄청난 양의 황금 덩어리들이 거기에 이렇게 네 눈에 보이게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포트 낙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황금을 보는 것은 100%야. 이렇게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란 얘기야. 100% 확실한 거란 얘기지. 거기 가면 확실하게 황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야. 기술을 이제 이쪽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러면 또 이제 우는 또 어디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가 또 나오게 되겠지. The luck side of the continuum. 이 연속체 이번에는 이제 luck side, 행운 이쪽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냐? 자, 이제 이거는 이쪽이지. 이 운 측면. 자, 이쪽 측면은 뭐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거는 이제 similar to, 그러니까 similar to는 결국 이제 얘하고 똑같은 거지. 뭐뭐와 유사한. The tedious work of panning for goods in the American River in California. 이거는 뭐랑 유사한 거냐?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냐면은 tedious work. tedious는 지루한 작업.
뭐 하는 지루한 작업이냐면 panning for gold니까 panning이라는 건 이제 팬이 이제 냄비 같은 거지. 널쩍하게 생긴 냄비 같은 걸로 황금을 찾기 위해서 패닝이니까 그 냄비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메리칸 리버에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패닝 작업을 하는 지루한 그런 패닝 작업이지. 여기서 하는 지루한 패닝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 모래 속에 들어있는 그 금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래를 퍼 올려 가지고 냄비에서 이제 퍼 올려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일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래는 가려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그 금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금이라고 하죠. 모래 사자를 써 가지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그 이제 사금 채취를 하는 방식이지. 이 패닝하는 거, 그거를 패닝한다고 하지. 패닝, 사금 채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루한 그 작업을 하면은 거기서 조금씩 이제 알갱이들, 사금 알갱이들을 이렇게 이제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루하게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해야만 거기서 이제 이 금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제 기술 측면은 포트녹스에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엄청난 양의 금이 거기에 있는 거란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준 거지. You have to do a lot of sifting. 너는 해야 돼. 많은 sifting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sifting, panning이라는 게 말하자면 걸러내는 작업이니까 모래를 걸러내고 거기서 황금 알갱이들을 골라내는 일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걸러내는 거, 채로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sift라고 하죠. 걸러내는 작업을 a lot of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만일 네가 if you want to find the nuggets of gold니까 이 황금 너겟 덩이, 거기서 이제 황금 덩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예시를 들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첫 문장이 이제 주제문을 진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시, 그 다음에는 비유,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글이 되겠지.